자, 이번 시간에는 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감정이 대체 어떻게 지금 바로 여기 현재의 관계를 흔드는 건지, 그 강력하면서도 종종 오해받는 심리현상,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확 끌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딱히 이유도 없는데 거부감이 드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바로 이런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느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전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한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그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이란 건요, 아주 오래전, 특히 어린 시절에 중요했던 관계,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내 앞에 치료사에게 고스란히 옮겨오는 현상이에요. 비유하자면 마치 오래된 영상기로 과거의 필름을 지금 눈앞의 스크린, 즉 치료사에게 비추는 거랑 똑같죠. 환자는 치료사를 보면서 사랑, 분노, 실망 같은 과거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이 감정이 그냥 좋다, 싫다 이렇게 딱 잘라서 나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사를 막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하고요. 의지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신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과 미움이라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이 한데 뒤섞인 상태. 이걸 바로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전이 과정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그럼 치료의 목표는 이걸 그냥 없애버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감정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본질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봐야 해요. 보세요. 처음에 나타나는 애정이라는 건 사실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채우지 못했던 여러 욕구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보호받고 싶고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유아기적인 마음인 거죠. 치료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유아기적 감정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겨내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성숙하고 현실적인 사랑의 능력, 이걸 전문 용어로 성기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핵심만 남기는 과정인 겁니다. 딱 이 말이 맞아요. 마치 양파 껍질을 한 겹, 또 한 겹 벗겨내서 가장 단단하고 순수한 중심에 도달하는 것처럼요. 치료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뒤섞인 감정의 층들을 하나하나 탐색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건강한 사랑의 능력을 다시 꺼내주는 작업인 셈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겠죠? 때로는 환자가 자신의 진짜 속마음, 특히 좀 불편한 감정들을 감추려고 아주 교묘한 방어막을 치기도 하거든요. 이게 바로 2차적 자기애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 환자가 치료사에게 이런 칭찬을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좋고 힘이 나겠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치료사가 빠지기 쉬운 아주 달콤한 유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칭찬 뒤에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네, 이런 과도한 칭찬이나 순종적인 태도는요, 사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신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덮기 위한 가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는 이 달콤한 가면 너머를 꿰뚫어보고 환자가 자신의 진짜 감정과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왜 굳이 이 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힘들게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요, 이게 결코 치료의 실패나 후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진짜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환자가 용기를 내서 치료사에 대한 비판이나 불신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꾹꾹 눌려왔던 감정의 에너지가 비로소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격렬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꾸며낸 애정이 아닌 정말 진실하고 건강한 긍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전이의 시작점입니다. 맞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폭풍우를 함께 겪어내면서 만들어진 이 진짜 유대감이야말로 길고 어려운 치료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치료 여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자가 완전한 정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 바로 전이의 해소입니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가 치료사한테 평생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치료를 통해 얻은 힘으로 이 관계를 건강하게 졸업하고 세상 속에서 온전히 혼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이 과정은요, 정말로 다 자란 자녀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자기만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물론 떠나는 건 슬프고 아쉬운 일이죠. 하지만 한 사람이 완전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치료 관계를 떠나보내는 것 역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독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 작별에는 슬픔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한 내면을 갖추게 된 환자는 그 상실감을 충분히 슬퍼하고 또 이겨낼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치료실이라는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현실 세계라는 거친 바다에서 진짜 사랑을 찾고 진짜 관계를 맺을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길고 힘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혀서 맨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성숙한 어른, 즉 성기적 성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치료사를 향했던 그 복잡했던 사랑과 미움의 감정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고 또 때로는 건장하게 미워할 줄 아는 진짜 능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결국 돌아보면 치료사와 맺었던 그 모든 관계는 현실 세계의 진짜 인간관계를 위한 아주 안전한 훈련장이었던 셈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또 화해하는 모든 과정을 미리 연습하면서 진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길렀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과거의 유령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유령이 지금 당신의 소중한 관계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